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손해평가사 2차 이 과목 이제 주요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 이제 이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손해조사를 해갖고, 손해조사해서, 손해평가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거예요, 보험금. 보험금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현장 가서 조사해서 보험금 지급하는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을 주로 나열하는 게 2차 2과목이거든요. 농구본 교재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보험금을 이제 시험이니까 보험금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금. 그 보험금 계산하는 거, 그걸 주로 공부하는 게 2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예전 시험은 그 손해평가는 그 조사 방법이 있잖아요. 그 현지조사 방법 같은 것이 시험 문제 한 일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최근 추세는, 최근에 한 2, 3년간은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시험에 주로 많이 나와요. 15점짜리 거의 다, 이게 15점짜리가 전부 다 이게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5점짜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험금 계산이 한 7, 80%가 보험금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금 계산하는 거 위주로 쭉 공부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을 쭉 파트별로 살펴보면은, 파트가 한 10파트 정도 나눌 수 있어요. 저가전 종합, 그 다음에 종합위험 과수, 과실손해보장, 그 다음에 논작물, 밭작물,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원예작물, 인삼, 그 다음에 시설, 가축, 요렇게 해서 한 10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파트도 10파트로 나누면 이 과목이 10문제잖아요. 10문제면 한 파트당 이렇게 골고루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골고루 문제가 나온다. 15점짜리. 이 과목에서 5점짜리 5개, 15점짜리 5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15점짜리도, 15점짜리가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15점짜리가 안 나왔으면 5점짜리라고 파트별로, 지금 추세는 예전에는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막 냈었는데, 특히 10회 같은 경우는 저가전 종합에서 15점짜리가 2문제나 나왔거든요. 15점짜리 2문제를 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낼 것 같고 싶은데, 2문제 종합위험하고 가수하고 좀 굉장히 편중해서 좀 나왔는데, 비교적 시험이 좀 골고루 나온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저가전 종합하고 논작물 중에서 벼예요, 벼. 이건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데 근간이거든요. 그리고 저가전 종합에는 사과하고 품목이 배, 단감, 떫은감,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왜냐면, 그 농작물 재해보험 시작할 때 사과, 배를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한 2000년인가 그때 시작했었는데, 시작할 때 사과, 배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오래됐고, 품목도. 그 다음에 벼가 우리 주식이잖아요. 주식, 우리 먹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요것들이 2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저가전 종합, 종합위험, 과수 있잖아요. 과수, 요쪽 파트가 조금, 나머지 파트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가지고, 뭐, 논작물부터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앞에서부터 쭉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저가전 종합부터 쭉 저가전 종합을 잘 이해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종합위험, 과수나 과실손해보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수월해요. 저가전 종합이 어떻게 보면은 경우 수도 많고,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하는데 좀 머릿속에 용어 같은 것이 낯설고 처음 접하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냥 부닥쳐서 쭉 하시면은 그냥 할만해요. 이게 저가전 종합 잘 끝내면 종합위험, 가수, 그다음에 과실손해보장, 이런 것들이 조금 수월하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 과목 전체 공부량에 저가전 종합, 종합위험, 가수, 과실손해보장이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가 한 30%, 학습량이 이쪽에. 그리고 이게 저가전 종합이 이제 그 전 파트 중에서 저가전 종합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변수가 많아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변수, 저런 변수, 문제 응용할 것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을 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를 하시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 같은 공부 하시는데 한 달 정도 공부가 가장 저기에요. 좀 난관에 많이 부닥쳐요. 거기서 이렇게 막 좌절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걸 극복을 못 해가지고. 근데 한 달 정도 하시다 보면은 조금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할만해요. 그래서 2차 1과목이나 2과목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3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내용 이해도 어느 정도 하고 문제도 좀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또 계속 잃어버리니까 반복 학습해 주고 계속 해 주는 데가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단시간 보다도 조금 시간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반복 학습을 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과목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이론만 공부하다가 문제 풀려면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리니까 이론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이해하는 게 더 수월해요. 기본적인 문제 가지고 여러 번 풀어보면서.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가지고 여러 번 풀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산식을 외워가지고 갖다 숫자 넣어서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 안 돼요. 이렇게 직접 문제를 계속 풀면서 산식도 익혀야 돼요. 계산 플로우를 그대로 풀면서 반복하면서 쭉. 처음 공부할 때는 문제 보면서 답지 보면서 그대로 푸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대로 계속 연습해서 숙달을 좀 시켜야 돼요. 숙달을. 그래서 적간전종합이나 뭐 가수능 공부할 때 한 문제 가지고 한 10번씩 풀어보세요. 10번씩 계속 풀다 보면 계산기 쓰는 연습도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할만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다 제가 이제 제 문제집 같으면 계산 플로우대로 쭉 풀어놨거든요. 거기에 조금 익숙해지면 그 틀 안에 다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익혀놓고 계속 반복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자, 적가전 종합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이형 가수. 종합이형 가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게 포도, 복숭아, 자두, 그 다음에 참다래, 뭐 이렇게 쭉 있고, 요것도 종합이형 가수도 뭐 수학 개시 전 사고 있고, 수학 개시 후 사고 있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개시 후 사고 있고. 개시 후 사고, 뭐, 수학 전에도 사고 나고, 수학 개시 후에도 사고 나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 있기 때문에 막 오리검증도 있고, 그런데 오리검증이나 그런 것은 잘 안 나오고, 주로 여기서 중요한 게 포도복숭아 자두가 중요해요. 포도복숭아 자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참다래라 이렇게 쭉 다른 품목들이 있는데, 그 수학 개시 전까지 잘 해놓고, 수학 개시 전, 그 다음에 수학 개시 후 처음 사고 난 거, 그 정도까지 해놓고, 수학 개시 전후 사고 나고, 2번 사고 나고, 막 그런 것을 오리검증도 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리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출제하기에 조금 애매하니까, 그건 좀 나중에 하셔도 돼요. 나중에. 그래서 포도복숭아 같은 거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참다래는 거 수학 개시 전, 조금 더 해놓는다면 수학 개시 후 처음 사고 났을 때 그것까지 해놓고 그 오류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제일 나중에 공부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거든요. 여기 이제 종합이형 가수나 논작물 있잖아요. 변화 이런 거 평가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거든요. 이쪽인데 이게 적가전 종합이형 가수, 과실 손해보자 이걸 통틀어서 이게 과수라고 하거든요. 과수는 나무에 열매가 달린 것을 과수해라고 그래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과실 손해보장이라고 해가지고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오디가 있었는데 최근 한 2, 3년간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이 시험이 많이 나온 게 이게 그냥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나온 게 아니고 요게 교재 본문에 산식이 있어요. 다른 것은 별첨에 보험금 계산은 산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본문에 산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갖고 좀 출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오디 같은 경우는 뭐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응용하고 막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단순해요. 이렇게 좀. 막 복분자 같은 거 용어도 길고 막 그런데 단순하기 때문에 문제를 한 몇 번 내면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복분자도 출제가 됐고, 무화과도 출제가 됐고, 감귤도 출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디는 출제가 안 됐는데, 오디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두릅하고 브루벨리가 들어올 거예요. 두릅하고 브루벨리가. 요게 신규로 11회 때부터 들어올 거예요. 11회부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 보면 블루베리를 좀 잘 봐야 돼요. 블루베리 보험금 산식하는 게 약관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요런 것들 이렇게 신규로 들어온 부분들이 출제가 잘 되거든요. 블루베리 같은 거 이렇게 좀 잘 보셔야 된다. 요 공부하는데.
그리고 논작물은 벼, 밀, 보리, 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벼가 중요하죠. 벼가 주식이니까. 그리고 작년에 10회 때 저기 논작물이 안 나왔는데 벼가 안 나왔는데 11회 때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11회 때. 요거는 논작물 벼는 벼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반드시 그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에서 이제 그 밭작물이 있고 밭작물 이거 수확감소 여기는 수확감소예요. 수확감소 보장. 그 다음에 밭작물에 생산비 보장 있고 이제 요거 같이 있잖아요. 이게 밭작물 수확감소 보장하고 밭작물 생산비 보장. 이것도 밭작물이에요.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인삼. 요런 것들은 다 밭작물이거든요. 밭에다 심는 작물들이에요, 이게. 요렇게 되는데 밭작물 수확감소 보장.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감자, 차,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똑같고 여기서 이제 밭작물에서도 여러분들이 수확 감소만 이제 수확의 감소한 부분을 보장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감자하고 차하고 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되고 이쪽에 있는데 근데 여기 밭작물을 이렇게 뭐 여기서 밭작물에서도 수입 보장을 해주는 품목이 있거든요. 수입 보장, 뭐 마늘 같은 거 이렇게 콩, 뭐 마늘, 콩, 뭐 이런 것들은 수입 보장도 해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밭작물이나 밭작물 수입 보장이나 평가하는 게 똑같아요. 여기 종합형 과수에서 포도는 수입 보장을 해주거든요. 이쪽인데 과수에서는 유독 수입 보장을 해주는 게 수입 보장이라는 건 가격 하락분까지 같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일면에서 보고 여기 밭작물에서는 이게 수입 보장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저기 피해율 산출한 것만 좀 다르고 거의 다 그 수확량 산출하고 그런 것까지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같이 이렇게 그 한 세트를 이렇게 묶어서 보면 돼요. 시험에 나오면 논작물 나오고 밭작물이나 수입보장에서 나오면은 예외적으로 뭐 옥수수 뭐 그 9회 때 옥수수가 하나 나오고 수입보장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오면 밭작물에서는 있잖아요. 밭작물하고 수입보장에서는 15점짜리 있잖아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논작물이나 밭작물 있잖아요. 이 두 판은 이 두 개는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 있잖아요. 이게 제곱미터당 수확량 있잖아요. 요것만 산출해버리면은 노직이 똑같아요. 산출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 옥수수는 좀 평가 방법이 좀 다르는데 요거 논작물하고 밭작물 있잖아요. 이게 수입보장은 제곱미터당 수확량 산출하는 거 요것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보험금 산출하기에 이제 특히 밭작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험금 산출하는 게 복잡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해야 될 게 많아요. 짤짤한 수치 같은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밭작물 생산비 보장하고 이제 원예 작물, 요게 원예 작물이나 버섯 작물 있잖아요. 요거 시설에서 키우는 작물들이에요. 시설에서 키우는 작물입니다. 생산비 보장도 요거는 원가 보장하는 거예요. 원가 보장. 생산비 보장에 고추하고 브로콜리, 메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으로 추가로 주는 게 뭐 재파종, 재정식 이런 보험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또 바뀐 게 이제 작년까지만 재파종, 재정식 주는 품목이 생산비 보장에서 일부 품목만 줬는데 금년에 이제 전부 다 줘요. 생산비 보장에서 재정식이나 재파종 보험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예 작물도 생산비 보장하고 같이 이렇게 좀 평가 방법이 똑같아요. 다 원가 보장해가지고 보험금 계산 방식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생산비 보장에서 15점짜리가 나면 원예 작물에서 안 나오고, 생산비 보장에서 시험이 안 나면 원예 작물에서 15점짜리가 나오고, 요렇게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이 원예 작물 있잖아요. 원예 작물이나 버섯 작물, 여기서 15점짜리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하면은 근데 요런 게 여기서부터 논작물부터는 보험금 계산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산비 보장이나 원예작물 이렇게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인삼도 평가 방법이 좀 달라요. 평가 방법이 이것도 인삼도 수확감소 방식인데 평가 방법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특징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삼은 한번 심으면은 한 6년 정도 가요. 6년 정도 가거든요. 저기 있는데 그래갖고 인삼도 좀 한 파트로 빼요.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인삼에서 뭐 15점짜리 문제는 잘 출제가 좀 안 되는 편이에요. 안 되는 편인데 그래도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공부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 있어요. 시설이라는 것은 그 작물 같은 거, 작물에다 이렇게 설치해 놓은 시설이에요. 해가림 시설 있고, 이건 인삼 해가림 시설이요. 인삼.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있고, 포도, 대추, 참다래 있잖아요. 참다래. 이렇게 비가림 시설 있고, 그 다음에 원예 시설. 원예 시설 있고, 가축 축사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비가림 시설하고 원예 시설은 평가 방식이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가림 시설은 조금 다르고, 가축 축사는 가축 기르는데 이게 축사가 필요하잖아요. 요거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중요한 게 원예 시설 같은 것이 좀 중요해요. 여기 원예 시설. 그다음에 가축 축사도 이게 주보험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조건이 돼갖고 가축 축사도 좀 잘 해놔야 돼요. 이런 것들. 근데 비가림 시설보다는 원예 시설 쪽이 출제 가능성이 더 훨씬 높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감가상각이나 하는 것들이 좀 특이하고 문제 낼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예 작물이나 원예 시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잘 해놓으셔야, 11회 준비하는 사람들은 요걸 잘 해놓으셔야 돼요. 10회 때 생산비 보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해가림 시설도 출제가 한번 15점짜리로 한번 나왔던 부분인데, 현재 농구문 교재 기준으로 문제를 내면은 말썽날 소지가 많아요. 지금 해가림 시설은. 정비가 좀 돼야 돼요. 문제 출제를 하려면은.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되면은 11회 준비를 해서 교재 나오는 거 보고 교재가 잘 정비되면 출제가 되고, 현재 상태로 계속 정비가 안 되고 교재가 그렇게 갖고 나오면 해가림 시설 문제 내면은 이거 말썽나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도 해가림 시설 해놔야 돼요. 시설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가축이 있고, 가축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소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도 돼지 한번 5점짜리로 한번 나왔고, 계속 소만 나왔거든요. 이렇게. 축사도 10회 때 처음으로 5점짜리 한번 나왔고, 이렇게. 이게 이전에도 1과목에서 축사 15점짜리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는데, 가축에서 소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해놔야 게 돼지하고 산란계 있잖아요. 돼지하고 산란계, 이런 것들도 좀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부 좀 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 과목을 이렇게 쭉 나눠보면 10파트 정도를 이렇게 좀 축약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냥 저가전종합부터 들으면 그냥 뭐 손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공부라는 것은 처음 할 때는 누구나 다 어려워요. 다 어렵고, 그게 조금 익숙하고 손에 익으면은 나중에 좀 수월해요. 그리고 이 과목은 항상 이론만 공부해갖고는 안 되고, 문제를 풀면서 이론도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론도 기본적인 문제 가지고 여러 번 풀어보면서 완전히 그 틀을 익히세요. 그 틀 안에 다 들어가요, 문제가. 그 틀을 익히고, 현지 조사 방법 같은 것도 이렇게 농구본 교재 같은 거 참고해서 읽어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요. 암기보다도 계산 문제가 다 편하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적정 과실 손해보장 있잖아요. 요쪽이, 의외로 계산 문제 같은 거 풀고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이쪽이. 논작물까지. 근데 의외로 암기할 게 조금 있는 게 뭐냐면, 밭작물하고 생산비 보장 있잖아요. 이런 거, 원예 작물. 잘 자란 수치들을 암기해야 될 게 좀 꽤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겁먹지 마시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듣고 혼자 공부하기에는 독학을 하시는 사람들도 많은데,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벅차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자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알게 되겠죠. 언젠가는 다 알게 되는데, 유튜브 같은 거 뭐 강의 보고 다 알게 되는데, 웬만하면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빨라요. 나중에 지나보면은. 나 혼자 공부하면 맨날 내가 알던 것만 계속 공부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반복 학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강의를 듣고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 가지고 틀을 완전히 익힌 다음에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반복 학습이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자주 잃어버리니까 반복 학습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첫째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보험금 계산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무작정 막 상식에다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됐고, 그런 원리들만 이렇게 쭉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해를 하고, 문제 풀면서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본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이론도 좀 공부를 했으면은 기본적인 문제 풀어보고, 다음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풀고 반복 학습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 적응 훈련이 좀 많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요게 시간을 많이, 이 시험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저기 시간 안에 10문제를 그 계산 문제 갖고 1과목, 2과목 뭐 2시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숙달을 시켜놔야 하거든요. 푸는 거. 그렇게 숙달시키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공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도 시험 합격하는 데 그렇게 지장 없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블루베리 같은 거 좀 눈여겨볼게. 블루베리나 수입 보장에 이제 좀 옥수수 같은 것이 수입 보장으로 좀 넘어오거든요. 근데 수입 보장으로 넘어오는데 이것들은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것들이 다른 거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런 것들. 그래서 금년에 보면 이게 수입 보장 있잖아요. 여기서는 15점짜리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수입 보장 같은 데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쪽이었는데 과실 같은 경우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작년에 적과전 종합에서 두 문제나 냈는데 금년에 뭐 2문제까지는 안 낼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되도록이면 파트에서 한 문제씩. 그래서 그 좀 가능성이 많은 거 이제 과실 나올 거고, 적과전 종합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논작물에서 그 다음에 수입 보장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원예 작물, 시설 요런 것들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에요. 가축도 나오고. 대체적으로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거 시험이 뭐 나올 건가, 요럴 거는 시험 한 달 전에 요렇게 해갖고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찍어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는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거 전부 다 꼼꼼히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이 뭐 12월 달이니까 시간은 충분해요. 내년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시험 보니까 그때까지면은 시간은 충분하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꾸준히 이렇게 반복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제 또 한 번, 두 번, 뭐 세 번씩 시험 보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1월 달부터 좀씩 공부 시작하세요. 몇 개월 지나면 다 잃어버려갖고 또 새로 해야 되거든요.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 4개월 남겨놓고 또 다시 공부하면은 이게 또 떨어져요. 또 그렇게 공부하면은. 미리서부터 공부를 좀 어설프게 아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니까 다시 이렇게 좀 해서 좀 지루하지만 이렇게 반복하면서 개념 이해하고 그렇게 쭉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학과 손담방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추만이었습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 제 학습 방법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제가 해보면은 몇 년간 이렇게 좀 같이 수험생들하고 같이 공부도 해보고 저도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풀면서 이론도 이해하고 기본적인 문제 가지고 여러 번 풀으면서 틀을 익히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시험도 다 합격해요. 그리고 문제 또 많이 풀어보시고 이렇게. 그리고 찍어가지고 몇 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결국에는 시험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다 합격해요. 합격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이렇게 차분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